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먼저 정말 꿇어 앉아서 큰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날씨가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날씨 그래 조금 풀렸지만 전국 각지에서 정말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한 분 한 분이 전부 내빈입니다. 예, 다 참석해서 하셨고 조명이가 오늘날 있기까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복이 정말 많은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니는 오복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복이 많은 인덕이 많은 그런 조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뭐 우리 막내 고모도 오셨고 동생도 오고 뭐 가족 언니 뭐 형부 다 오셨습니다. 별도로 인사를 드리가 해서 오늘 그냥 참고 다 외지에서 정말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전부 VIP입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명희 의원님께서 북 콘서트는 사실 저도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써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왜 그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냐면 저희가 여당이 됐어요. 여당이 되고 또 아직도 저건 상징이 도전이 챌린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1월 10일에 북 콘서트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습니다. 좀 그래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조명희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왜 제목을 소달구지 타는 소녀 조명희 위성 우주하고 소달구지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데 진짜 어릴 때 제가 창녕입니다만은 소달구지 타고 담아내기 많이 무십니다. 그 창녕 전기도 안 도는 깜깜한 시골에서 맨날 학교 갈 때 올 때 소달구지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시골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주 깜깜 산촌은 아니지만 농촌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날에 와서 또 아이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또 다시 남 안 오는 위성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국회에 왔는데 그래도 가정주부라든가 아주 시골에 사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 누구라도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옳은 길로 가게 되면 가야 될 길 가게 되면 늘 성과가
성공이랄까? 성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굴이 넓적하게 안 그러십니까? 제 어릴 때 별명이 광파였는데, 얼굴 넓고, 할아버지가 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 뭐 딸이라고, 또 둘째 딸이라 그래가지고, 니는 뭐 학렬 필요 없다 하셔가지고, 밝은 명 계집이자리, 밝은 계집. 제가 음력으로 9월 14일 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늘 달이 훤할 때니 태어났으니까, 그래, 주변을 밝게 하고, 지역을 밝게 하고, 나라를 밝게 하는 그런 아마 하라고 아마 이름을 명기라고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나 많은 부모님부터 언사님부터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친구들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세상 혼자 되는 게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거를 좀 제가 앞으로 갚아야 되겠다. 네, 저는 이미 원고를 받아서 3번을 읽었습니다. 3번을 읽고 요약을 한 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제 눈도 침침하고 뭐 이래서 읽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책을 한번 정리를 하고 책 너머에 있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께 좀 여쭤봐 드릴 테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정 활동하신 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요. 어떻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나 바르게 성장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성장하시는데 영향을 미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특히 선생님, 거기다가 시어른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뭐 한의원을 하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할아버지,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저를 찾아서 지성을 드렸던 할머니, 그리고 엄하면서도 자유로운 아버지가 특히 신원섭판,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없고 다 우리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니까 신원섭판 아시잖아요.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던 양반의 품격을 지닌 학자였고요. 어머니는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할미꽃 같은 현모양처, 뭐 이런 분들로부터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DNA다 이렇게 책에 쓰셨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부럽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그 가르침과 그 가풍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서 할미꽃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 어머니를 할미꽃에 비유를 하고 의원님 방에 가면 그 할미꽃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사셨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할미꽃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그 마지막에 나의 고향이라는 있는데 저희 정말 그 시골의 창녕군 고안면 간상리라고 책이 있습니다. 저희 그 집성촌인데요. 어머니는 8남매 맞이, 아버지는 7남매 맞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뭐 평생이랄까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 기억에 어머니는 외가 시댁 정말 맞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 어릴 때는 할머니한테 할매 왜 우리 집에 시집 왔어요? 물으니까 야 한일아빵 내가 단발령 내려가지고 다른 상놈들은 다 머리 끊었는데 누가 할아버지는 머리 닦고 있어가지고 시집 왔대요. 양반이라고. 제가 남명 조식쌤 우리 창녕조가가
조식 남명 후손이거든요. 그래 너 집 양반이라고 시집왔다. 근데 먹고 별로 부자가 아니다. 돈이 없다. 그래서 가지고 할아버지가 저는 엄청 구박받고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아까 우리 문 원장님 말씀할 때 시골에서 신동이라 그랬대요. 대구 사범을 가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공부 시킨다고 대구에서 한의원 하셨습니다. 진맥하고 애 잘나는 아들 잘나는 약을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돈을 버셔가지고 창녕에다 땅을 많이 그때 대구에 땅 샀으면 엄청 부자 됐었는데 창녕에 땅을 많이 사셨는데 할머니가 그 농사 대농을 지으시고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를 도와서 농사를 지으시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놀 게 무엇입니까? 놀이터도 공부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딱 보니까 이 다리가 잘 펴지지 않고 일어서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초등 2학년인데 저를 업고 그때는 천일여객이라고 창녕에서 대구 가는 그 천일여객 정류장이 고개를 막 넘어야 돼요. 산길을 넘는데 새벽에 돼가지고 이제 엄마 등에 업고 가는데 이 코피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좀 쉬다 가자 그랬는데 옆에 할미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 할미꽃을 꺾어가지고 엄마 이 코피 난다고 했더니 어머니를 보면 제가 그 할미꽃이 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대벽 프라자에 제 그림을 모으는데 할미꽃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미꽃 액자를 샀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 할미꽃이 생각나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성적이시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가문의 얘기야. 가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솔직히 그 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가질 만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사실 여성으로서 이런 가문에 대한 얘기, 자긍심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은 참 드문 경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창녕조씨 가문과 가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조상과 문중에 대한 자긍심과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창녕조씨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이신 남명조식 선생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고 또 친히 실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문에 대한 얘기도 약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창녕조가 예, 제가 그 국회에서도 제가 한자로 창녕조 명의해서 이제 저 인생에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저희 가문이 중요하고 양반은 그 정말 충효 사상이 정말 가득 차야 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밥상머리 교육이 신언석판이었습니다. 야, 응? 건강하고 특히 여자는 해당된다. 건강하고 외모가 이뻐야 되고 그리고 태도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공손해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고 판단력이 순간성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SM 나왔습니다만은 어지간하면 제가 이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해서 아버지가 늘 이 양반이니까 양반의 자식답게 너 채통을 지키고 양반답게 목을 이겨야 된다는 교육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그 조명희 의원님하고는 20년 지기입니다. 20년 지기로 2002년도에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뵙고 지금까지 옆에서 이렇게 배워오는데
한 번도 이 흐트러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유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필체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내려오는 그 가풍을 이어받아서 자긍심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사실 그 실천으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잘 보여지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죠? 저기 해병대, 거의 뭐 이 집안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이 해병대로 엄청난 해병대 사령관이시죠. 시어른께서 정태석 장군, 그리고 이분이 군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 참 군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명받은 얘기를 많이 책에다 쓰셨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 해병대 사령관, 남편, 아들, 이 3대가 해병대 가족일 뿐 아니라 시동생, 직계가족, 남자 7명이 몽땅 해병대입니다. 이 집에 도둑 들어갔다가 아주 절단날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적 해병의 며느리, 아내, 어머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해병대, 특히 시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시어른이 많이 이뻐했던 것 같은 글이 아주 묻어나 있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저기 친정에 아버지 7남매 중에 여기 계시는 막내 고모만 연애 결혼했습니다. 내 연애 편지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저희 4남매 전부 중매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지리선생님 했어요. 소선녀 중에 지리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감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급한 전화 왔다고. 그래 또 받아보니까 아버지 니 빨리 그 모텔 빨리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모텔 갔더니 쫙 첫선이라 맞선 쫙 앉아 계시더라고. 보니까 군복 입고 그때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신데 포항 사단에 출장 가시면서 그 모텔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이 맞선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얼떨결에 갔더니 인사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냥 너는 저희 가서 뭐 이야기해라 그러고 딱 보니까 아버지하고 벌써 친정아버지하고 저기 아버님 벌써 악수하면서 우리 사돈합시다 게임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를 갖다가 첫선입니다. 그때 제 만 24살.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유 아버지 응? 하니까 야 사승받아가 안 된다. 게임 끝났다 하면서 아 나 군인 집안에 가서 어때요 하니까 야 입에 있는 혀도 네 혀도 물리는데 니는 충분히 거기 가면 그 집에 가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시집 가십니다. 아이고 어디 갔냐? 아 처음에는 맏며느리 싫어요. 5남매 맞습니다. 아 엄마 막 7남매 맏며느리 나 평생 안 한 나 맏며느리 싫다고 하니까 그래 네 살림 내줄게 그러고 했는데 어디십니까?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한남동 지금 그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한남동에 해병대 사령관 공간으로 시집 가십니다. 군인 16명하고 저희 5남매 시댁하고 제가 작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5개월 해병대 공간에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밤에 뭐 북북 소리 나게 보니까 그 이제 중사님이 이제 근데 완전 패는 소리 있잖아. 와 빠따치는 소리 막 와 잠이 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바깥 양반은 아까 30기도 오셨는데 근데 바깥 양반은 274기고 어른이 이제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고 난 다음에 아들님 보고 야 니 군대 가야지 야 니 해병대 사령관 장손인데 해병대 가야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어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 3대 해병 맏며느리 되십니다. 그래 45년간 제가 아버님 제사도 지금 제가 지내고 45년째 해병 가족으로 제가 반은 해병대 되십니다. 예. 그 의원실에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벽에 그
사령관님 시어른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군기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강직한 군인 집안 그리고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을 이어받은 그 조씨 집안 이 두 군데서 참 훌륭한 집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적어놓으신 것이 진짜 제가 봐도 멀고도 험난했던 이 한문의 여정인데 정말 이거 참 어렵지 않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다시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애까지 키우면서는 안 했죠. 애기는 우리 집 사람이 키웠는데 애기 낳고 둘 낳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일본 가서 또 학위 받고 이 과정은 그야말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험난한 여정을 꿋꿋하게 가지 않았나. 사실 진짜 어렵고도 험난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대학도 뭐 가는 데마다 경북산업대 경일대학교 거기에서 학과를 만들고 다시 경북대학교로 가셔서 또 학과를 2013년 또 만드셨어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닌데 하여튼 애기 없고 공부했다는 것은 거기 보면 사진에 보면 왜 우리 말하는 그 애기 없는 두대기 두대기 없고 있는 사진이 꽤 있는데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특히 라오스의 UNCRD에서 라오스 같은 얘기가 흥미진진한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참 해병대 사람과 만면을도 시집을 갔거든요. 78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9월 말에 79년 9월 말에 아버님이 퇴임하셨어요. 퇴임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사저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이 해군 사관학교 3기로서 해병대 사령관 처음 하신 분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5개국어를 하시고 정말 검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 장군 국방차관을 해라. 한 달만 쉬어라. 그러니까 저희는 룰루랄라 해서 수교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테레비를 딱 트니까 11호 박정희 대통령 서고. 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어른이 설사죠.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장군은 투사 같다는. 근데 그때 저희 어른 연세가 53이었습니다. 정말 젊은 연세였습니다. 근데 저희 사령관에 뭐 그 공군참모총장 그 6집이 삽니다. 외교장관, 해군 총장에 다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늘 저녁마다 차 끓여가지고 이렇게 간식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낮은 계급인 전두환한테 가서 한 자리씩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해보시죠. 됐어.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전두환한테 가서 자리 달라면 못해. 너보다 열심히 해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놀란 거는 와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전국의 해병대가 그 가족이 와서 그렇게 번질나게 오던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십니다. 야 그래서 제가 권력이나 돈은 정말 이게 참 허무한 거구나 생각해서 이제 아버님이 집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5남매 맏며느리인데 남편도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력하고 돈하고 관계 없는 거는 교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기 둘을 낳았었습니다. 그래 가정주부를 5년 했죠. 78년에 결혼해가지고 82년에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근데 어머님은 야, 내 아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애 못 봐준다 그러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대구에 아버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래서 제가 대학원 가고 싶은데 애를 좀 봐주실 수 있냐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그러나 너그 시어른의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엄마하고 의논해서 애를 봐주겠다 해가지고 그 편지를 제가 시아버님한테 보여드리니까 전화로 사돈 우리 애 좀 봐주고 며느리 좀 공부 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따리 사가지고 제가 대구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니까 여학생 10번째 대학원생인데 여학생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조명이 니 왜 대학원 왔노? 그래가지고 제 교수 되려고 하신다 했더니 그럼 니 남학생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 12명이 입학했는데 남학생 하는 거 하면 니 교수 뭐 한다 그러셔가지고 남학생 안 하는 게 뭡니까? 하니까 야, 내가 그때 이제 사범대 그 조하룡 교수님이라고 일본에서 학위하고 오신 분인데 내가 일본에서 공부해 보니까 지구한 관측 위성 가지고 막 지구 해석하는 거 있던데 원격 탐사라고 그거 전공하면 해보라 그래서 그거 어디 사는데요? 하니까 중앙정보부하고 지질자원연구원 두 군데밖에 없다 그러셔요. 그래 어디 붙었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위성 8년간 공부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서울에서 이제 대덕 연구단이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에서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여동생도 와 있지만 참 있으면서 또 아버님이 애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8년을 제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쭉 이렇게 썸머리 하면서 이제 뒷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명장학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해로 16년째 대학생, 대학원생, 벤처기업, 대학원생 33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를 하고 계셨고요. 이 한 방울의 물이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이 널리 퍼져나가듯 그렇게 이 우주 공간정보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쳐오셨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이 후학들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을 텐데 중명장학회를 좀 한번 해보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경일대학교, 경북산업대학교 척지공학과가 전국에서 처음 생겨가지고 대학 박사를 받고 나니까 대학에 자리가 없어요. 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경북대 총장 하셨던 박찬석 총장님이 저희 은사님이신데 명양이 유엔연구원, 일본의 유엔지역개발센터에 유엔연구원 시험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영어하고 시험을 치니까 서울대하고 저하고 2명이 선발이 돼가지고 유엔연구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아이들 다 두고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 할래? 그래가지고 뭐 방글라데시, 중국 뭐 많았어요. 그래서 라오스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하고 라오스하고 외교 그게 협약이랄까? 외교 신선 없었습니다. 그래가 제가 아버님 저 라오스 가려고 그러는데 야 그 게릴라 많은데 그거 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 베트남에서 그 한 사람이 다 라오스에 그 산에 올라가서 게릴라가 많다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라오스 갔습니다. 그 위성 영상 가지고 저 골든 트라이앵글 저기 라오스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제가 한 달씩 4번을 갔습니다. 위성 가지고 아편밭이 다 나옵니다. 그 처음에 가니까 시체가 절비한 거예요. 가마떼기로 막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유엔 차를 타고 유엔 연구원으로 가니까 저희 팀들이 일본 교수들하고 같이 갔더니 그 농림부 직원이 지금 제가 앞에 꽃을 들고 있는데 제가 꺾은 게 아니고 그 농림부 직원도 그 처음 갔대요. 그러면 저보고 선물이라고 이거 내 코리아에서 왔다 하니까 네 코리아 왔는데 하니까 이 선물이라고 앞에 꽃을 저 양귀비 꽃을 꺾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를 정말 일본 그때 92년에 갔습니다. 야, 일본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일본 세크레터리들이 비서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에 너 세탁기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신칸센 탔는데 와 너무 빠른 거예요. 야, 일본 너무 잘 산다. 그래 생각했는데 라오스 가니까 와, 나 한국에서 정말 잘 태어났다. 완전 뭐 너무 시골이었습니다. 너무 저희 옛날에 막 그냥 6.25 때 뭐 저희 그 시골 같은 그래 라오스 프로젝트를 하고 오니까 저희 그 아직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강사도 1년 하고 신문에 경북산업대학교 측지공학과라고 광고를 보고 제가 저기 경북산업대학교 측지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20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위성정보공학과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20년 공부하고 그 다음 2013년에 또 3년 준비해가지고 일반 공채로 제가 경북대학교 항공위성시스템학과에 갔는데 제가 애들 실컷 가르치고 나니까 경일대학교 애들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고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업보육센터가 생겨가지고 총장님 저를 불러요. 갔더니 조 교수 3명이 창업하면 산자부에서 건물 하나 더 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북대학 창업보육센터 안에 제자 8명 데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녁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은 팔공산 dimyo동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늘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차 마시고 이제 공부를 진정해서 했으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네가 생계형으로 네가 회사 벤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네가 장학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장학금을 주면 어떻겠냐 해서 아버지 그럴까요? 그러면 아버지 성함 따서 조준자 성자 있는데 준하고 저 명자 따서 준명장학회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그냥 허무태 하시고 늘 장학회 회장을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18년에 돌아가시고 엄마도 19년에 두 분 다 별세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20주년 때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는데 동생이 이제 아버지 그 장학회를 같이 함께 하기로 하고 우리 조병세 저기 원장이 동생이 아버지 대신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해서 저희 분야가 전국에 5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인하대, 남서울대, 부산, 부경대, 경북대 이렇게밖에 없는데 우리 학회나 이런 학과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분야에 그 착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명장학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가지고 가시는 책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에 재밌는 글도 있고 추억의 사진들도 있고 해서 또 한 번 더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우선은 이 북 콘서트에서 그동안 책에 썼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이 지나오셨던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뭐 여기서 얘기를 다 풀자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텐데 지금 또 제한된 시간이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주항공청이 우리가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정말 꿈에 그리던 우리도 그 우주의 강국이 되는 초석을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지난번에 만든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벨상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각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으실 텐데 마무리를 해주시죠.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됐는데 일어나서 사실 제가 삼수해가지고 국회에 되었습니다. 19대 때는 좀 해보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경북대 3년간 준비했습니다.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학과가 생길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3년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 정종숙 그때 그 공천심사위원장이 전화 와서 그래서 제가 보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북대 옮기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제가 20대 때 19번을 받았습니다. 12시까지는 됐습니다. 12시 지나면 17번까지 되고 제가 S학을 못 들어갔는데 사실 저도 가슴이 참 아픈 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가 4년간 또 열심히 제가 당직 활동도 하고 열심히 또 경북대에 있으면서 열심히 또 제자들도 키우고 그 벤츠도 경북대 가니까 또 경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아이들끼리 또 그 지우들끼리 서로 갈등도 많고 또 다른 회사에서 우리 애들 다 빼가지고 가고 80명 있던 회사가 지금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사무실에서 지금 21대 때 제가 이제 새로 미래한국당으로 해서 9번을 받아서 과학기술 파트로 국회에 와서 이제 4년째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직능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그 국민의 대표죠. 했던지 조금 전문가가 너무 없습니다. 다 뭐 행정 쪽이 많고 또 뭐 정당인 뭐 생경 진짜 정치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위성이 세계적인 위성입니다. 7대 우주강국이고 우리 북한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위성밖에 없습니다. 50cm 물체를 다 식별하는 그런 아주 우수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위성인데 공무원들이 몰라요.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고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사는 R&D 예산도 이번에 좀 깎였습니다만 31조가 넘고 노벨 과학상이 없습니다. 제가 저 1호 구간이 소형무진흥법인데 노벨 과학상을 받도록 제가 그 시행령을 했는데 아직도 과기부하고 외교부 싸움박질 해가지고 스웨덴에 과학 참사관 하도록 시행령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걸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 안 되면 재선 뭐 포기하고 저도 뭐 연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라 계십니다. 근데 아이들도 엄마 고생 고마해라 제발 하는데 여당 되고 나니까 이게 일단 시행이 가능하고 그냥 똑같은 공무원인데 뭐 야당 때는 하면서 대충 자료 만들어 온 사람도 여당 저희가 딱 되고 나니까 90도 고개를 숙이고 자료도 확실히 만들어 오고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제가 동구발전연구원을 열어가지고 10번 우리 803 국립공원도 제가 그 사진 한번 부탁합니다. 2014년에 제가 803 자락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803 문화포럼을 만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803 박수 줄 수 있어 박수. 예. 아니 2014년에 여기 5월입니다. 2014년에 제가 회장을 했는데 803 국립공원으로 여는 대구 경북의 미래 해가지고 제가 803 유소세대를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만들려고. 그때 10년 만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막 주민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 가가지고 대구에서 우리 다 버스 5대 왔습니다. 저한테 버스 5대가 와가지고 크게 했습니다. 국회에서. 했더니 영남일보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 바람직하면서 기사 났더니 그 다음 주에 8월 18일 날 했는데 2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무실에 모셔가지고 팔공산 국립공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하니까 바로 환경부 차관이 들어와 팔공산 국립공원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착착착 해서 작년 5월 23일 날 23번째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우리 80만사라고 우리 박지원 회장님 직접했습니다. 우리 80만사 오늘 여기 서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조차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양성대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안정식 뭐 저런 많은 분들이 옆에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팔공산 제가 팔공산 자락에서 살면서 능성동으로 해가지고 4개를 제가 와촌에 있는 경일대에 출근을 20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는 거를 제가 국립공원 돼서 이제 지금 마스터 플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놓고 나니까 전부 자기들이 했대요. 그래 하고 또 제가 이게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과학자로서 다 기반 다 제가 다 했습니다. 법안도 많이 내고 다 했고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이제 포항, 경주, 영천, 하양, 반야월 150만 있는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많은 또 그걸 했습니다. 세미나를 4번 하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대구대구 같은 연구원도 열고 근데 국회에서 이번에 정리해 보니까 70번 정도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뭐 국회 안에서 열심히 세미나도 하고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 각 이제 위원회를 많이 제가 교육위원회도 있었고 뭐 여러 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위성 제가 추진을 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위성을 제가 다 추진해가지고 국가 해서 훈장도 받고 추진을 많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대선 캠프에 우리가 여당이 돼야 되겠다. 맨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밖에 안 했습니다. 야 우리 여당 돼야 돼. 대권 우리 승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뭐 여기가 유승민 의원이 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유승민을 많이 또 지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해야 된다 해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뛰어가지고 또 열심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구 동구발전연구원을 재작년 11월에 열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지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복천 받아오나? 아까 우리 문 원장님 그랬어요. 그날 아침까지 모른다고. 99%가 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한동훈 제가 상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을 저는 국회 가장 큰 상인데 우리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우리 한동훈 비대가 오고 관리위원장도 또 국대 교수님이 오시고 해서 공정하지 않겠나.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가능성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의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달구지 타던 소녀 조명이가 비서무저 떡 진짜 둥그렇게 어제 봄에 통과돼가지고 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평생 40년 했습니다. 82년에 대학원 가가지고 남편 따라가 미국 가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둘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끼었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친정에서 이 공부하면서 그 후배를 제가 질러오는 걸 미비성 한번 해봐라 보내놨더니 아빠가 서름이 심하거든요. 그 후배들이 안 할락해요. 제가 그래도 시골에서 자라고 그 우리 대가족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모든 서름을 이겨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우리 여기 뭐 삼촌 고모 뭐 이 우리 동생 해서 다 뭐 가족이 오셨지만은 훌륭한 집안에서 좋은 핏줄을 타고나가지고 제가 좋은 고향에서 제가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제가 좋은 환경에서 어릴 때 맨날 학교 가면요 그 개울이 있습니다. 비 오면 건너서 마이크 대고 선생님이 오늘 학교 오지 마세요 그래요. 진짜 전기도 없는 아주 이제 맑은 공기 속에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할머니 어느 날 너무너무 뭐가 배가 고프고 해서 엿장수가 최고 간식이었습니다. 엿장수가 이래 지게 메고 짤랑짤랑 하길래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매가 그 위에 올려 다들한테 대구로 다 유학 나가고 저하고 할매하고 둘이만 딱 5년간 살았는데 뭐 먹고 싶은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하얀 고무신이 위에 있더라고. 그걸 딱 내가 엿바꿔 먹었더니 할머니가 야 이거 내 고무신인데 니 못 봤냐. 할머니 그거 내 엿바꿔 먹는데요. 저 가시나지. 아유 그럼 대짱이랄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달구지를 강조를 했는데 그 아주 그냥 친환경 속에서 열심히 이 동네 할매들 저녁마다 모이면 제가 춤추고 제가 이 한국무용 잘합니다. 왜 하느냐? 제 바이올린도 잘하고 바이올린 하려고 딴따라를 우리 집에서 왜 하냐고 안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서재에서 3일간 밤새며 꿀앉아 있으니까 야 도저히 못 당하더라. 하얀 종이를 내미시는 반에서 10% 이내에 들지 않으면 바이올린 압수한다 해가지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제가 반에서 옛날에 우리 60명인데 16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또 집에 가서 원하니까 학교에서는 펄스 바이올린 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대 무조건 가래. 경대 음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김진수 장관 부친이 김병문 선생님이라고 지리쌤인데 지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성적대로 하면 영문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 경북대 지리학교 갔습니다. 그때는 서울대하고 경북대밖에 없었는데 그래 아버지 나름 다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북대 지리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를 이제는 다 제가 베풀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제가 이제 열심히 또 약자라든가 그래 제가 보건복지 있으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그 우리 사회복지사, 돌봄 인력 아주 여러 인력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옳은 길로 힘들어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내가 다 저를 드리고 너무나 감사하신데요.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 좁은 데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열정, 이 도전, 열정 제가 비록 여자지만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계속 도전의식을 잃지 않고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 좋은 제품으로 좋은 제품으로 훌륭한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